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6장 쿠엣 플로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7장 경계층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 지배 방정식을 경계층 유동에 맞도록 축약한, 그러니까 많은 항을 우리 쿠엣 플로어식 유도하는 것처럼 많은 항들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또는 수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식을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운드리 레이어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에디슨 CFD로 경계층에 대해서 실습한 거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거하고 서로 한번 비교해 보는 내용으로 하고, 또 이 터뷸런트 바운드리 레이어에 대한 얘기들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장에서 배운 쿠엣 플로는 이렇게 어떤 두 개의 폐쇄된 공간이 있고, 아랫면은 속도가 0이고 윗면은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윗면이 움직이고 있을 때 유체의 점성으로 인해서 물체 벽면에 움직이는 속도랑 그 면에서의 평균적인 유체의 속도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걸 노 슬립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사이의 유동이 이렇게 분포된다는 거. 그리고 벽면 온도 조건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디아베틱 월이다. 그러면 온도 분포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TE, 그죠? 온도 분포와 속도 분포가 이렇게 비압축성 유동일 경우에는 서로 나누어진다는 것이고, 압축성일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유동 특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방정식을 같이 묶어서 풀어주게 됩니다. 경계층 이론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내가 인컴프레서블 비압축성 유동에 관심이 있다면 컨티뉴어티랑 모멘텀 이케이션만 가지고도 속도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이용해서 온도 분포를 따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압축성 유동이라고 하면 그 유동 특성이 온도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P는 공기라면 P는 로알티 룰에 따라서 압력이나 온도가 압력이나 밀도가 온도의 함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에너지 이퀘이션을 같이 풀어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번 학기를 하면서 앞부분에 크게 한 두 가지 내용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보자면 지배 방정식이 무엇인가, 점성이 포함된 지배 방정식, 우리가 나비아-스톡 방정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이그젝트 솔루션을 한번 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비아-스톡 방정식을 1차원으로 아주 간단한 모양으로 식을 이래 줄여가지고 그 방정식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볼릭, 엘립틱, 하이퍼볼릭, 이제 이런 형태로 그 유동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공부를 한 것이죠. 수치 CFD를 이용해서. 매우 간단한 형태의 CFD인데, 그걸 이용해서 그 특성들, 1차원에서 나타나는 그 특성들이 사실 나비아-스톡 방정식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그것들의 조합으로, 비선형적인 조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고지고대로 우리가 했던 디퓨전 특성, 또 이제 컨벡션 특성, 이런 것들이 딱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유동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CFD를 통해 푸는 것은 우리가 1차원적으로 풀었던 그것들을 이제 3차원 문제, 2차원 또는 3차원 문제로 확장해서 여러분이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걸 그저 확장해가지고 식이 복잡해졌을 뿐이지 했던 내용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거에 이제
이제 그게 이제 CFD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다시 이제 쿠엣 플로 지배방정식 얘기로 넘어와가지고 쿠엣 플로를 다뤘고, 이번 시간부터 한 2시간 정도 경계층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계층은 이 내부 유동과 달리 주로 어떤, 예를 들어 이게 날개의 표면이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날개 표면에 만약에 어떤 바람이 U 인피니티의 속도로 외부에서 바람이 분다, 또는 물체가 사실은 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그랬을 때 물체 표면에서는 속도가 0일 거고, 일정한 거리 이후에서는 U 인피니티의 속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표면으로 인해서 속도에 영향을 받는 어떤 영역 끝까지를, 요 높이를 경계층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 두께라고 하고, 이 영역 내부에서는 속도가 변화하고 있겠죠. 벽으로 인해서 속도가 변하는 층이라고 해서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유동, 이 경계층은 사실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아주 큰 대형 항공기에서도 이 경계층 두께는 수 밀리미터, 속도가 빨라질수록 두께는 더 작아집니다. 이 수 밀리미터 정도에 불과할 만큼 매우 얇은 층입니다. 이 매우 얇은 층에서 속도가 0에서부터 자유류 수백 미터 per second까지 속도가 변하니까 Y 방향으로 변화가 매우 큰 유동이 되겠죠. 이제 그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 식을 다시 우리 유도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을 이제 차원이 없는 식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배방정식을 벡터형으로 쓸 수 있었죠. 어떤 양을 더하기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 라운드 g. 그 q, fg는 다 벡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라운드 x, 라운드 비스코스 함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g, v. 2차원 문제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차원 다 쓰지 않고. 그럼 이때 이 벡터형에서 q라는 놈은 밀도, 로 u, 로 v, 여긴 토탈 에너지죠. 그죠? 로 et. 뭐 이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인비시드 플럭스에 해당되는 F는 로 U, 그리고 여기는 로 U 플러스 P, 여기는 로 U V, 그리고 여기는 로 U ET인데 에너지항에서 압력 에너지가 넘어와 가지고 토탈 엔탈피가 되죠. 그리고 G는 로 V가 되고, 로 VU가 되고, 여기는 로 V 제곱 더하기 P가 되고, 여기는 로 VH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비스코스항은 어떻게 됩니까? 컨티뉴어티에는 점성 효과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옵니까? 타우 XX가 오고, 여기는 타우 XY가 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열전달량, 그죠? 마이너스 QX 다트 플러스 컨덕션 항이죠. 그죠?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마찰로 인한,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죠? 타우 X I 내적 속도 벡터, 이렇게 표현되고, GV는 지금 중력은 바디 포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타우 YX가 오고, 여기는 타우 YY가 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QY 다트가 오고, 더하기 타우 YI 내적 V 벡터. 이게 비스코스 디스페이션, 이게 컨덕션이죠. 우리가 이 코엣 플로에서 저 마찰이 발생하고 그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한다, 이런 걸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고,
이제 이게 2차원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배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비스코스 스트레스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타우 ij는 어떻게 됩니까? 2뮤 sij 마이너스 3분의 2 그죠? 다이버전스 v 델타 ij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스트레인 레이트 sij는 2분의 1 라운드 ui 라운드 xj 플러스 라운드 uj 라운드 xi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힛 컨덕션은 qi 닷트라는 놈은 마이너스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xi가 되겠죠. 그죠? 그 방향 없이 컨덕션 벡터는 마이너스 카파 그레디언트 t니까 그죠? 각 성분을 나누면 저런 형태로 표현될 것이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엔탈피는 토탈 에너지랑 인터널 에너지랑 어떻게 연관됩니까? 이 토탈 인터널 에너지는 CVT 플러스 2분의 1 UI 제곱 UI 제곱이라고 쓰면 U 제곱 더하기 V 제곱이 되겠죠. 그죠? 속도 벡터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엔탈피라는 놈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냥 CPT라고도 쓰고 그죠? 토탈 엔탈피인데 더하기 2분의 1 UI 제곱 이런 형태로도 표현되고 토탈 인터널 에너지에다가 압력 에너지 로분의 P 플러스 토탈 에너지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더해지죠.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되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던 유체역학의 기본적인 지배 방정식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식에서부터 원하는 것은 이게 경계층 유동에 맞도록 항을 줄여내는 것이고 항을 줄여내기 전에 먼저 무차원화를 통해서 이 크기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차원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차원이 없도록 만드는 것, non-dimensionalization, 무차원화. 우리말로 하면 차원이 없도록 무차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약간 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스테디 유동, 스테디 플로우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시간항은 다 없어지죠. 그죠? 시간항은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시간항을 다 없애놓고 보면 없앤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밀도는 원래 차원이 있는 밀도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인데 자유류의 밀도로 나누고 그러면 자유류에서 밀도 값은 항상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속도는 U 스타는 자유류의 속도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U, 로 U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식이 표현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압력은 동압의 단위를 가지는 로 인피니티, U 인피니티 제곱으로 압력을 나눈 놈을 무차원화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압력 계수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이 무차원화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크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크기가 이렇게 서로 다르더라도 레이놀즈 수가 똑같으면 같은 문제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또 이놈의 CL 양력 계수를 생각해 보면 리프트를 동압하고 코드 길이 2차원이면 코드 길이로 나눈 CL은 마하수 0.1에서 측정한 놈이나 마하수 0.2에서 측정한 놈이나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무차원화를 하면 서로 다른 의미로 되지 않고 CL이 0.3이다. 그럼 얘가 속도가 얼마든 크기가 얼마든 우리가 대충 힘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물론 무차원화를 할 때 압력을 꼭 동압으로 나눌 필요가 없죠. 자유류 압력으로 나눠도 됩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조금씩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점성계수 뮤는 뮤 스타는 뮤 인피니티분의 뮤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디 플로우의 incompressible 이라고 우리가 식을 간략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ncompressible이니까 이 식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continuitycation에 대해 생각해 보면 라운드 x, 라운드 로 u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로 v가 0인 게 되죠. 스테디고 incompressible이다. 그러면 뭐 로도 나누어지겠지만 일단 로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길이는 우리가 x와 y 스타라는 놈은 원래 xy를 특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길이. 예를 들어 익형 문제면 저 길이가 뭐 코드 길이 뭐 이런 게 될 테고 그죠? 또는 뭐 이런 실린더 뭐 이런 문제를 푼다. 원형 단면을 푼다. 그러면 뭐 구의 이 원형 단면의 직경을 기준 길이로 삼을 수 있겠죠. 어쨌든 기준 길이로 나누면 나눈 값을 무차원화된 값이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차원화된 개념으로 이 식에다 다 대입해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로는 로 인피니티 로 스타가 되고 u는 u 인피니티 u 스타가 되고 이놈을 라운드 미분을 하는 놈이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라운드 x 스타 l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운드 로 인피니티 로 스타 u 인피니티 v 스타가 되겠죠. u나 v 스타도 마찬가지로 v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놈을 라운드 x 여기 y로 미분하는 거죠. y로 미분하니까 y 스타 l은 0. 이러면 두 식이 똑같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면 요 왼쪽에 있는 두 항 중에 로 인피니티 u 인피니티 l 이 다 똑같은 항이죠. 서로 똑같이 있고 왼쪽은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면 여기서 남는 것은 로 스타 u 스타 나누기 라운드 x 스타 더하기 라운드 y 스타 라운드 로 스타 v 스타는 0이 되죠.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원래 식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차원을 위에서 우리가 정의한 방법대로 차원이 없는 양들로 바꿔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익형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로 스타 값은 1이고 그죠? u 스타 값도 1이고 그죠? 이건 코드 길이로 맞춰졌으니까 길이도 요 길이는
1.0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저 기준 길이를 코드 길이라고 하면. 그럼 격자도 저 코드 길이가 1.0이 되도록 짜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에디슨 CFD 이런 거 할 때 코드 길이를 1.0이 되도록 만든 게 코드 길이 자체가 1.0이 아니고 무차원화를 이미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드에다가 CFD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차원을 낮춰서 풀면 그럼 실제 문제로 내가 단위가 있는 양으로 환산할 때면 내가 어떤 양으로 무차원화 했는지를 가지고 거꾸로 환산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멘텀 이퀘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X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을 생각해 보면 라운드 로 U 제곱 플러스 P가 되고, 그죠? 여기는 라운드 Y 라운드 로 U V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타우 XX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타우 YX인데 타우 YX나 똑같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steady, incompressible 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타우 IJ는 이뮤 SIJ가 되고 이놈은 뮤의 라운드 UI 라운드 XJ 플러스 라운드 UJ 라운드 XI와 같이 식이 간략화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식이 간단히 되었을 때 여기에다가 또 똑같은 방식으로 무차원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 식부터 우리가 식을 해보면 결국엔 똑같은 이 식이 남고 차원이 있는 놈들만 밖으로 나오겠죠. 라운드 묶어내고 여기는 로 인피니티 U 인피니티 제곱에 로 스타 U 스타의 제곱이고 P는 동합으로 무차원화 했습니다. 그죠? 동합으로 무차원화를 했는데 동합의 정의를 로 인피니티 U 인피니티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은 포함시키지 않고 했습니다. 최대한 원래식을 유지하기 위한 무차원화 방법이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P 스타가 될 겁니다. 이거 나누기 라운드 X 스타가 되겠죠. 그리고 Y도 마찬가지로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를 보면 여기는 스타 L이 될 거고 그죠? 여기는 그러면 라운드 X 스타 L이 올 거고 이거 분에 미분을 하는데 타우 XX 그럼 타우 XX는 여기서 보면 타우 XX는 식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뮤의 두 개 똑같은 놈입니다. 그죠? 두 배의 라운드 U 라운드 X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타우 XY는 뮤의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U 라운드 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타우 XY도 무차원화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타우 XX는 2뮤 스타가 될 테고, 그죠? 그리고 U도 빠져나오니까 U 인피니티가 나올 거고, 여기에 라운드 U 스타가 있고, 여긴 라운드 X 스타가 있고, 여기에 L이 하나 더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양변의 항들을 다 정리해보면 로 인피니티 U 인피니티 제곱 나누기 L이 있고 여기에 원래식이 오겠죠. 원래식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스타가 붙어 있는 놈이죠. 모든 항이 스타가 다 붙어 있는 놈이 될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또 이 식의 무차원화된 양들을 빼보면 L제곱분의 어떻게 됩니까? 뮤 스타가 아니고 뮤 인피니티가 되고 여기 뮤 스타가 오겠죠. 그죠? 뮤 인피니티 U 인피니티가 오게 될 겁니다.
자, 식이 이렇게 되고 이쪽은 원래 식대로 하면 라운드 x 스타분의 라운드. 자, 두 개 똑같은 항이기 때문에 무차원화 의미에서는 여긴 타우 xx인데 이것도 무차원식으로 표현된 놈. y 라운드 타우 yx 스타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쪽을 1로 나누고 여기 있는 항을 다 바꿔내면 어떻게 됩니까? L 없어지고 로 인피니티, U 인피니티, L분의 뮤 인피니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식. 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가 자유류 유동을 기준으로 레이놀즈 수를 계산해 보면 뮤 인피니티, 자유류의 그죠? 점성계수고 자유류의 밀도, 자유류의 속도, 그리고 기준 길이 L이 레이놀즈 수죠. 그죠? 결과적으로 원래 식에다가 다시 써보면 라운드 x 라운드 로유 제곱 플러스 p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로유 v는 레이놀즈 수 분의 1 하고 라운드 x 라운드 타우 xx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타우 yx 이 식하고 원래의 차원이 있는 식하고는 똑같은 식이죠. 그죠? 우리가 동일하게 왼쪽 오른쪽을 똑같이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꼭 스타를 에스테리스크를 붙이지 않더라도 요 양들 길이라든지 밀도, 속도, 압력 이런 놈들은 다 무차원화 되어 있는 놈들이고 심지어 쉬어 스트레스도 무차원화 되어 있는 놈이죠. 그래서 모든 차원과 연관된 놈은 요 레이놀즈 수 안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풀더라도 심지어 극초음속 문제를 풀더라도 자유류의 속도는 1이고 자유류의 밀도는 1 무차원화 되어 있다면 그죠? 근데 이제 문제마다 실제 문제마다 다른 것은 레이놀즈 수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 같은 데서 서로 다른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두 개의 레이놀즈 수가 RE1과 RE2가 레이놀즈 수가 같다면 그때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무차원수 예를 들어 CL이라든지 압력계수 C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모두 항력계수 CD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유체역학 할 때 무차원 원리에 따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지배방정식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무차원한 후에 레이놀즈 수와 똑같다면 실제로 CFD로 푸는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무차원화된 공간 내에서는 레이놀즈 수와 같으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레이놀즈 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줄여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이퀘이션은 이제 온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온도에 대한 무차원화는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P는 rho RT에서 자, P는 P 스타 곱하기 rho 인피니티 U 인피니티 제곱이죠. 그리고 밀도는 rho 인피니티고 여기에 R을 밖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T 뭔가 기준이 되는 T 인피니티가 있을 텐데 그러면 rho 스타 T 스타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자유류 값을 T 인피니티라고 하면 별도로 이 식을 뭔가를 바꿔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T 인피니티를 로 나누고 R분의 U 인피니티 제곱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무차원화한 관계식은 그저 T 스타는 로 스타 T 스타가 되겠죠. P는 로 RT를 바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차원화를 할 때 T 스타는 우리가 애초에 온도는 뭐로 무차원화를 하냐면 U 인피니티 제곱 나누기 R 이라는 양으로 온도를 무차원화하게 되면 그냥 P는 로 T를 바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무차원화하게 되면 에너지 이퀘이션에 뭐가 나오냐면 프란틀 넘버가 쏙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프란틀 넘버를 우리가 식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무차원화를 이루어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회 방정식을 볼 때 방정식의 레이놀드 수라든지 프란틀 넘버라든지 이런 값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식은 무차원화되어 있는, 이미 무차원화돼서 저런 레이놀드 수나 프란틀 넘버 같은 값에 실제 얘들 물리량이 가지는 차원이 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무차원화 관계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밀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압력 또는 엔탈피는 그냥 CPT니까 그죠? 똑같은 식일 겁니다. 이런 형태로 무차원화된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이 모멘텀 이퀘이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자, 라운드 로 U 플러스 P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로 U V, 이 식이 있죠, 그죠?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조금 다른 형태로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항이 지금 미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식이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통 인컴프레서블 하는 연구자들은 이 식을 좀 다르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 꼭 우리 이런 얘기입니다. 라운드 어떤 함수 fg가 곱해져 있는데 이놈을 x로 미분했다. 이러면 f 곱하기 라운드 x 라운드 g 더하기 g 곱하기 라운드 f 라운드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식도 마찬가지로 이 항 하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로유를 로유 곱하기 u, 요건 로유 곱하기 v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 둘을 나눠 써보면 로유가 먼저 나오고 라운드 x 라운드 u가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u가 나오고 라운드 로유 나누기 라운드 x가 되고, 그죠?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 v에 대해서는 로유가 나오고 라운드 v 라운드 x가 나오고 더하기 v 곱하기 라운드 로유 라운드 y, 요건 y죠, 그죠? 더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 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어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자, 우리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은 시간을 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라운드 u를 라운드 x로 나눈 놈, 그죠?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로 v는 0, 이렇게 표현되죠. 이 식을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자, 그래서 조 관계식을 이용해서 사실 이 항이 어떻게 해서 튀어나왔는지 지금 그걸 설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 두 번째 항은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로V가 안에 들어가 있는 항이 돼야 되니까 요 파트는 로U가 아니고 로V 곱하기 U로 식을 표현하면 이 식을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조금 달리 써보면 요게 로V가 되고 이놈이 U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U가 나오고 여기엔 로 V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요 항과 요 항을 묶어서 생각하면 U로 뽑아내면 라운드 로 U, 라운드 X, 라운드 로 V, 라운드 Y가 있죠. 따라서 이 식은 이 컨티뉴어티케이션을 여기다 반영을 하면 이 항과 이 항을 없애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로 U에 라운드 U, 라운드 X 더하기 로 V에 라운드 U, 라운드 Y 더하기 라운드 P, 라운드 X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식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와 같은 식입니다. 자, 남는 항이 조만큼이죠. 그죠? Y 모멘텀 이퀘이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식이 이런 형태로 간단해지겠죠. 그리고 이 놈은 슈어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놈은 타우 ij는 이 뮤의 sij 스트레인 레이스에 직접 비례하는 우리가 뉴트니안 플루이드를 지금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항이 타우 xx에 해당되는 놈이고 이 놈은 타우 yx에 해당되는 놈. 요 놈은 또 타우 xy. 타우 xy랑 타우 yx는 똑같죠? 자, 이 놈은 타우yy가 되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에너지 이퀘이션은 보면 에너지 이퀘이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식을 토탈 엔탈피 형태로 식을 바꿔서 토탈 엔탈피가 아니고 그냥 엔탈피에 관한 식으로 왜냐하면 요 에너지 이퀘이션을 한번 보면 로 U H, 로 V H가 있죠. 그 식을 한번 보면 라운드 로 U H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로 V H가 되어 있죠. 그죠? 요시에 보면 앞에와 똑같죠? 로 U, 로 V 그죠? 로 U와 로 V를 기준으로 식을 나눠보면 이 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로 U 라운드 X 라운드 H가 되고 더하기 또 H 나오고 라운드 로 U 라운드 X가 있고 더하기 여기는 로 V 라운드 H 라운드 Y가 있고 더하기 그 다음에 H 나오고 라운드 로 V 라운드 Y가 되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H로 묶어내면 또 컨티뉴어티케이션에 따라서 두 개 합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놈 없어지면 남는 놈은 요 두 항입니다. 근데 저기에 있는 H라는 놈은 토탈 엔탈피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은 스몰 h 그냥 엔탈피에다가 운동 에너지가 더해진 놈이죠. 그죠? 식이 이런 형태로 표현되니까 이 식을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두 개로 나누면 로 U가 오고 저걸 X로 미분했으니까 라운드 H,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X, 라운드 2분의 U 제곱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긴 이렇게 되고 더하기 로 V에 라운드 H, 라운드 Y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2분의 U 제곱 식이 이런 형태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U라는 놈은 각각의 항이 다 들어가 있는 놈이죠. UI 제곱.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라운드 x 2분의 ui 제곱 이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라운드 x 라운드 2분의 1 u 제곱 더하기 2분의 1 v 제곱으로 표현되죠. 그죠? 자, 요 항과 요 항이 요렇게 표현되고 x는 요렇게 표현되고 y는 요렇게 표현되니까 요 식은 다시 풀어서 보면 u 라운드 x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v 라운드 x가 될 테고요. 그죠? 라운드 y로 미분하면 2분의 ui 제곱. 이건 또 똑같이 해보면 u가 올 테고 라운드 y가 올 테고 여긴 v가 오고 라운드 v에 라운드 y가 올 겁니다. 그죠? 식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식으로 식을 쭉 풀어 쓴 다음에 적절히 왼쪽에 있는 요 항은 남겨두고 예, 이런 관계식으로부터 제가 지금 이걸 식을 다 유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모멘텀 이케이션 에너지항에서 모멘텀 이케이션을 보면 우리가 저 위의 식을 로 u 라운드 x 더하기 로 v 라운드 u 라운드 y는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x 라운드 타우 xx 라운드 y 라운드 타우 yx 식이 모멘텀 이케이션이 이와 같죠, 그죠? 이 식에다가 u를 곱하고 또 y 방향 모멘텀 이케이션에다가 v를 곱해서 보면 이 항과 이 항이 공통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항을 u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u 라운드 p 라운드 x가 나오고 여긴 u가 곱해지고 v 방향 이케이션 v가 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왼쪽 항엔 요만큼 남고 이쪽 여기 u가 아니고 마이너스겠네요. 그죠? 식이 잘못되어 있네. 에다가 또 지금 저기에서 빠진 항이 여기 더 있습니다. u가 곱해진 항, v가 곱해진 항 이런 항이 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이 뭐에 해당됩니까? 이만큼이 q 다트에 해당되는 놈이죠. 마이너스 카파 그레디언트 t인데 이걸 무차원화 하게 되면 프란틀 넘버가 나오고 자 그러면 이 식을 마이너스 카파 그레디언트 엔탈피로 표현하면 엔탈피라는 것이 CPT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CP분의 카파 같은 형태가 나올 거고 이 식을 나중에 점성계수의 형태로 자 프란틀 넘버의 정의를 이용해서 점성계수를 이쪽에 남겨두고 프란틀 넘버가 쏙 튀어나오면 되겠죠. 그죠? 이같이 식을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식을 이래 바꿨냐면 원래 보존형, 즉 미분항 안에 모든 항이 들어있는 건 토탈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요걸 이용해서 온도에 관한 식으로 풀기 위해서 식을 만들어낸 것이죠. 왜냐면 H는 바로 그냥 CPT니까, 그죠? CP가 일정하다면 그냥 온도에 관한 식이 돼버리니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지금 좀 빠져있는 항들이 있는데 집에 와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 원래 식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압력에 관한 식을 만들고 무차원화해서 레이놀즈 수가 나오고 에너지 이케이션은 레이놀즈 프란틀 넘버 분의 1이 히 컨덕션 항에 나오고 점성 마찰 비스코스 디스페이션 항에는 레이놀즈 수분의 1이 나오는 형태로 식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경계층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했듯이 밀도도 자유류 값은 1, 속도도 자유류 값은 1, 그죠? 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뮤도 무차원화된 값이니까 자유류 값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기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태로 식을 정리해 낸 것입니다. 원래 식을.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복습 겸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차원화 과정 그리고 식을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을 얻기 위해서 저 식을 이제 근사적으로 항의 크기가 큰 놈, 무차원화된 식을 기준으로 볼 때 항의 크기가 큰 놈, 작은 놈 또는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의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면 전체 이 판의 길이를 C라고 하고 자, 앞에서부터 경계층이 이렇게 쭉 크기가 자라 나오겠죠. 뒤로 갈수록 두꺼워지긴 할 겁니다. 근데 이 경계층의 두께를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는 C에 비해서 매우 작은 값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X방향으로 길이는 매우 긴데 Y방향 길이는 짧고 또 이 Y방향으로는 속도가 0에서부터 자유류 속도까지 큰 변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에 비해서 라운드 Y, 즉 Y 방향으로 변화량이 X 방향으로의 변화량에 비해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오더 어널리시스, 즉 값 자체를 따지지 않고 이 값의 오더, 즉 크기의 정도만 따지는 것이죠. 그죠? 델타는 C보다 매우 작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무차원화 했기 때문에 자, 이 식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X의 길이의 크기도 코드 길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X의 미분도 우리가 1의 크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자, 첫 번째로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생각해 보면 밀도도 1의 크기를 가지고 왜냐면 1로 자유류 값으로 무차원화를 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속도도 1의 크기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X방향 미분도 1의 크기로 즉 값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건 요거죠. V 즉 이 경계층 내의 유동만 지금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V 방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Y 방향으로 값의 크기는 매우 작은 델타의 크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코드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최대로 큰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이 경계층 내부의 영역이고 거기에서 Y 값은 커봤자 델타인 거죠. 그래서 얘는 제일 큰 것이 델타의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은 항상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V 방향 속도의 크기는 델타의 오더를 가진다. 매우 작은 값을 가진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래야만 이 식이 성립을 할 거니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모멘텀 이퀘이션도 요 항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첫 번째 항을 따져보면 밀도는 오더 1입니다. U도 오더 1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식을 보면 라운드 안에 있는 U도 오더 1입니다. 그리고 X로 미분했으니까 오더 1이니까 요 첫 번째 항은 오더 1이 되겠죠. 이건 1의 오더, V는 컨티뉴어티에서 델타의 오더임을 알았고 U도 1의 오더, Y는 또 델타의 오더죠. 그래서 델타의 오더 나누니까 이 항도 대략 1의 오더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미 점성항은 레이놀즈 수로 무차원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뮤도 1의 오더임을 알고, 그죠? U도 1의 오더, X도 1의 오더. 그리고 이 놈을 또 X로 한 번 더 미분한 놈도 1의 오더죠. X라. 그래서 요 첫 번째 항은 1의 오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항을 살펴보면 뮤는 1의 오더, V는 델타의 오더, Y방향 속도, 그리고 X는 1의 오더입니다. 그리고 요 Y로 미분한 놈이니까 델타분의 1의 오더가 되겠죠. 그래서 요 항도 1의 오더를 가질 겁니다. 근데 요 항을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U는 1의 오더, Y는 델타의 오더, 그리고 뮤는 1의 오더인데 여기서 또 Y로 한 번 더 미분하죠. 그죠? 그래서 델타분의 1이니까 이 항은 델타 제곱분의 1의 오더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이 유효하려면 라운드 P, 라운드 X도 1의 오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X는 1의 오더니까 P는 1의 오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자, 여기에 이 오더 1 내부의 항, 오더 1 항, 요거는 델타 제곱분의 1인데 요 전체 항이 오른쪽에 있는 전체 항이 오더 1의 크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걸 첫 번째 항, 이걸 두 번째 항, 이걸 세 번째 항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오더 1, 1인데 레이놀즈 수, 딱 봐도 레이놀즈 수는 수십만, 수백만의 값을 가지죠. 매우 큰 값을 가집니다. 근데 세 번째 항은 델타 제곱분의 1의 오더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쪽에 무슨 항이 남아가지고 이 경계층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려면 레이놀즈 수 분의 1이라는 놈이 델타 제곱의 오더를 가져야만 이 항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항이 되는 거죠. 그죠? 레이놀즈 수는 1의 오더를 가지는 게 아니고 매우 큰 값을 가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 항 없어지고 이 항 없어지고 요 항만 남아 있겠죠. 이 항만 남아 있으려면 왜냐면 이 항이 지금 가장 큰 항이고 왼쪽에 오더 1의 크기를 가져야 되니까 레이놀즈 수 분의 1은 델타 제곱의 오더를 가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Y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걸 다 적용해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를 들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유 1, 1 델타 나누기 1, 요 놈은 1 델타 나누기 델타, 이 놈은 지금 잘 모르는 놈이 되고,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레이놀즈 수 첫 번째 항을 보면 레이놀즈 수 분의 1이 델타 제곱입니다. 델타 제곱이고 x는 1의 오더고, 그죠? 그 다음에 뮤도 1의 오더고, 여기는 델타고 요놈은 1의 오더. 자, 두 번째 항은 델타 제곱 1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뮤가 1이 있고, 또 1 나누기 델타가 되고, 세 번째 항은 델타 제곱이 있고 델타 분의 1이 있고 뮤는 1의 오더고 1 나누기 1의 오더죠. 그래서 요 항은 델타의 오더를 가진다는 것이고, 요 두 번째 항도 델타의 오더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항은 오더 델타 3승의
오더를 가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델타, 델타.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항은 델타의 오더를 가지고 이 항도 델타의 오더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쉽게 말해서 이 식이 델타의 오더를 가지니까 최소한도로 요 항들은 다 0이 될 테고, 그죠? 요 항은 0이 될 테고, 그럼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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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매우 값의 오더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y 방향 압력에 자 여기에서 보면 압력은 1의 오더고, 그죠? y는 델타의 오더니까 이놈도 사실 오더 델타의 크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서 보듯이 라운드 P, 라운드 X는 오더 1의 크기를 가지는데 라운드 P, 라운드 Y는 델타의 오더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매우 값이 작다는 것이고 변화가 작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항을 거의 0이라고 이 항이 거의 변화가 없고, 즉 Y방향으로 이 경계층 내에서 Y방향으로는 변화가 매우 작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저 식을 다 정리를 해보면 Continuity Equation은 오더 1으로 그대로 살아남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X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필요 없는 항들, 왼쪽은 다 살아남고 오른쪽에서는 라운드 U, 라운드 Y 이 항만 남아 있게 되겠죠. 그리고 Y 모멘텀 이퀘이션의 결론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Y 방향의 압력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 Y 모멘텀 이퀘이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퀘이션에 대해서도 저 앞에 복잡한 식에서 오더 1인 항만 쭉 추려서 보면 요 항은 이제 앞에서 원래 그 식을 변환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온 항입니다. 이 식 한번 유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항 살아남아 있고 히 컨덕션에서 Y방향 미분항만 살아남아 있고, 압력 변화 항 살아 있고, 그 다음에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이 정리된 후에 최종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항은 마지막 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래의 풀 나비아스톡 전체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무차원화 해가지고 오더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불필요한 항들,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해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절대 이그젝트한 방정식은 아닙니다. 근데 매우 잘 맞는 관계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만큼 지금 굉장히 많은 식들을 이렇게 지금 축약을 한 것입니다. 그죠? 항을 축약을 한 것이고, 이걸 우리가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을 적절히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해 가지고 얘를 풀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경계층의 속도 분포나 온도 분포를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그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